네, 평론가 조우석입니다. 이재명 얘기를 오늘 하겠습니다. 그 정치적인 악마 이재명의 운명이 달린 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가 여러분이 다 아시듯이 11월 15일, 25일 연속으로 열립니다. 딱 열흘 간격의 선고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의 관심은 이재명을 이 나라 사법부가 정말 응징을 할 것인가, 그래서 사법 정의가 뭔가를 보여줄 건가 하는 그 대목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그러나 걱정은 여전합니다. 현 상황에서 좌익 성향이 농후하고 거기다 겁먹은 두 재판부가 분명한데 그 두 재판부가 어중간한 줄타기 판결을 할 수도 있다. 즉 여당과 야당 사이에서 현상 유지 판결을 때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나도 살고 봐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양쪽에서 돌맞지 않는 어중간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재명은 1심 판결 이후에, 그러니까 11월 25일 이후에 완전히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우리가 뭘 해야 되고 이후에는 뭘 해야 될 거냐를 오늘 그 대책까지도 들여다보기로 하겠습니다. 사실 재판부로서는 어마어마하게 스트레스를 받고 중압감을 느낄 게 뻔합니다. 그렇다면 걔네들이 살고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우선일 것입니다. 법과 양심에 따른 판단 이전에 내가 살고 봐야겠다. 그렇다면 누가 이긴 건지 모를 그럴 어중간한 선고를 한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법을 알고 모르고와 상관없이 쉽게 예측이 가능합니다. 자, 가령 공직선거법 위반은 준엄하게 꾸짖은 다음에 막상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지 않는 100만 원 이하, 99만 5천 원이 됐건 90만 원이 됐건 이하 벌금을 때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얘기를 제가 2달 전부터 지적을 해왔습니다. 아마 그대로 될 가능성이 높다. 왜? 지난 2달 동안에 우리는 이 상황을 변화시킬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위증교사 사건은 어떻게 되느냐?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다면 이재명의 대선 출마가 좌절될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을까? 저는 안 그렇다고 봅니다. 아마도 재판부는 부분 유죄, 부분 무죄를 유죄와 무죄를 적절히 뒤섞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항소심에 가서 뒤집어질 여지가 있도록 적당히 포장을 해서 적당히 배려해서 아마도 집행유예 정도를 빵 때리는 걸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건 달리 말해서 두 1심 선고 재판에서 이재명의 법정 구속 같은 드라마틱한 사건, 우리가 원하는 그런 극적인 사건은 없을 것이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그런 판결이 내려질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정말 어리석고 나이브하게 짝이 없는 판단입니다. 냉정하게 들여다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판단을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거 몇 개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재판부의 성향을 우리가 믿지 못합니다. 선거법 위반 선고를 맡고 있는 한성진 부장판사의 경우는 전 대법원장 김명수가 초대 회장으로 있었던 국제인권법 연구회 출신입니다. 좌빨이란 얘기입니다. 위증교사 재판을 맡은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향이 전라남도 남원입니다. 전라북도입니까? 남도입니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다가 이재명 재판 지연으로 악명 높은 아주 고약한 사람이라는 중평도 있습니다. 자, 문제는 두 판사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과 달리 굉장한 그 어떤 정의감으로 무장한 판사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기는 현 상황에서는 매우 어렵다는 점입니다. 구조가 그렇습니다. 상황이 그렇습니다. 이재명에게 유죄를 때리고 법정 구속 같은 사건을 발생이 하면 감당하기 어려운 전국 반전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하는 두려움에 유죄를 때리기 어렵습니다. 부담이 너무너무 크다고 그 친구들은 생각을 할 것입니다. 자, 이런 요인 만큼 결정적인 게 또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지지율의 문제입니다. 지금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아니고 윤석열 정부가 정말로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고 개혁의 개혁으로 나가면서 으쌰으쌰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면 이재명을 깜빵 보내는 건 부담이 전혀 없을 것입니다. 야, 법과 양심에 따라서 이재명 유죄 때려. 끝.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판사는 할 일을 했다고 박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윤석열 정부는 20%를 겨우 턱걸이하고 있습니다. 식물 정권이다. 사실상 식물 정권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에 대한 유죄를 때리는 것은 윤석열 편에 서는 결과가 됩니다. 그런 바보짓을 할 판사가 조선 천지를 뒤져봐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리고 또 다르게 이재명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고 있는 바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도 이재명을 뒤에서 열렬히 돕고 있는 바보입니다. 누구겠습니까? 한동훈입니다. 그자는 정말 정무감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여야 당대표 회담을 제안하고 실제로 둘이 만납니다. 속에서 전 열불이 납니다. 이재명을 때려 넣어라. 사법정의를 구현하라고 하루에 한 번 밤낮으로 떠들어도 시원치 않을 사람이 한동훈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이재명은 당당한 야당 대표고 대권 주자니까 건드리지 말라고 재판부에게 자꾸 각인을 시켜주고 있는 게 지금 한동훈입니다. 이재명 건드리면 큰일 난다고 당부를 하고 있는 게 바로 한동훈의 요즘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 바닥을 기고 있고 한동훈이가 하는 역할 여러 가지를 염두에 둬서 현실적으로는 11월 선고재판 두 개가 절망적인 전망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고 맥놓고 있어야 되는가? 그건 아닙니다. 뭘 해야 될까를 물어봐야 됩니다. 이재명 운명의 11월 선고재판에서는 사실상 재판 거래 가능성이 100%다라고 지금 마구마구 떠들어야 합니다. 오늘 제가 제 방송 썸네일을 뭐라고 썼습니까? 이재명이가 지금 또 한 번의 재판 거래를 시도하고 있다고 왈왈대고 떠드는 그런 제목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재명이 예전에 음지에 있을 때, 그러니까 야당 대표를 하기 전에 있을 때는 이른바 50억 클럽의 권순일 전 대법관에게 돈을 안겨주고 또 다른 자리도 만들어주면서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 무죄 판결을 유도했습니다. 명백히 재판 거래가 맞습니다. 근데 지금도 그 짓을 하고 있다고 우리는 얘기해도 됩니다. 그 당시가 권순일을 고 삶을 때는 노골적인 재판 거래에 해당된다면 지금은 뭐냐? 암묵적 재판 거래다라고 저는 봅니다. 묵시적 재판 거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묵시적 이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옛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냈던 황당한 논리가 묵시적 청탁 이런 그런 말이었습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입니다. 근데 이거야말로 이재명 케이스야말로 묵시적, 암묵적, 사실상의 재판 거래가 맞습니다. 민주당도 그런 재판 거래를 음향으로 돕고 있습니다. 사법부에 대한 입법 통제를 해야 된다. 뭐다. 얘네 껄핏하면 이따오 짓을 합니다. 그런 말을 하면서 사법부를 압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당장 2일부터는 장외투쟁을 벌입니다. 국힘당이 손을 놓고 있는 데 비해서 민주당은 그야말로 발광을 하고 있습니다. 발작을 합니다. 상식을 재확인해 볼까요? 재판부로서는 그렇게 떠들어대는 민주당이 신경 쓰이고 무서울까요? 아니면 국힘당이 두려울까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할 일은 11월 두 선고재판에서 우리가 걱정하나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최악의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어중간한 물타기 재판이 나오지 않도록 더 왈왈대고 떠드는 수밖에 없습니다. 조이대의 사법부가 믿을 수 없으니까 우리는 뒤에서 아우성 칠 수밖에 없습니다. 만에 하나 그것이 통하게 안 된다. 안 될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모든 걸 포기하고 이민이나 간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국힘당을 뒤에서 또 한번 떠미는 겁니다. 최후의 승부수를 걸어라. 사법정의 회복을 기치로 내세워서 장외투쟁에 돌입하도록 국힘당에 종용을 해야 됩니다. 야 이놈들아, 니네 뭐하는 거기 자빠져 있냐라고 우리가 정말 마지막 승부수를 걸라고 요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1심에서 어정쩡한 결론을 냈다면 2심, 3심을 빨리 서둘러서 그걸 뒤엎어야 된다는 목소리도 지속적으로 내야 됩니다. 그렇게 재판부를 압박하고 국민 여론을 키우는 전략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방법은 또 한 번 제가 별도의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교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방송 준비한 건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